안녕하세요. 각 분야의 전문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질환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상식부터 고급 정보까지 쏙쏙 집어드리는 권소영 원장의 모든 클리닉.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 권소영입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제 잘 주무셨나요? 저는 어젯밤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연예인이 꿈에 나와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다가 화장실 한번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응급으로 수술이 떠가지고서는 응급으로 제왕절개하는 꿈을 꾸고요. 너무너무 아침에 일어나서 다이나믹한 꿈을 꾸고 나니까 아침에 너무 피곤했거든요. 잠을 못 잔 날은 그 다음 날도 되게 많이 힘든데, 그래서 이런 고민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수면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수면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경과 전문의 이서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명지병원 신경과에서 수면센터장 하고 있는 이서영입니다. 수면센터장. 그러면 선생님은 잘 주무시나요? 저도 어릴 때는 머리만 대면 자고 언제든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오늘도 이거 중요한 일 앞두고 전명정보다 빨리 깼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는 전문가도 예외는 아니군요. 근데 선생님, 예전에는 뭐 사당 오락이라고 해가지고서는 뭐 조금 자야 좀 성공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미라클 모닝 해가지고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뭐 자기 개발을 하고 그러는데, 몇 시간을 자야 좀 정상적으로 자는 건가요? 네, 사실 그 아이들은 12시간 이상씩 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르신이 되면은 한 6, 7시간 이렇게 그 나이대에 따라서 적정한 수면량은 달라요. 줄어드는 게 맞긴 맞군요. 네, 그게 정상적인 거고 약간의 수면 질이 떨어지는 것도 역시 이건 정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낫고요. 그래서 사실 청소년기, 사당 오락이라고 하는 청소년기에는 한 8, 9시간 정도 자는 게 그 가장 적정한 수면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2024년에서 조사한 거 보면 세계에서 가장 잠을 적게 자는 나라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 5, 6시간 잔다는 걸로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족한 거죠. 약간 잠을 많이 자면 좀 게으르다, 맞아요. 뭐 미련하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30대, 40대는 몇 시간을 자는 게 적정한가요? 한 8시간 정도? 8시간이요? 이 정도가 이제 7, 8시간이 성인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사실 그렇게 잘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청소년기에는 뭐 12시간도 잘 수 있고 나이가 들면 조금 줄어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들을 보면 아침에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 가서는 그냥 학교에서 내내 잔다고 선생님한테 전화 오고 그러는데, 이런 게 정상일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도 무슨 수면 장애의 일종인가요? 사실 이제 아주 일부는 이제 병적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아까 잠의 양이 이제 어릴 때는 많다 이것도 있지만 자는 시기도 나이에 따라 달라요. 시기요? 네,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보통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정상적이고, 나이가 들면 일찍 자고 새벽에 깨는 게 보편적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약간 뭐 시간대가 그게 바뀌는 게 네. 정상적인 거군요. 예. 그런데 사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그 등교 시간은 우리 교장 선생님 시간에 맞춰져 맞아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시간대 뭐 8시까지 등교해야 된다. 이러려면 뭐 7시 이때 일어나야 되는데. 깨워가지고 씻고 먹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원래 그 시간에는 쿨쿨 잘 시간인 건데 이제 깨우니까 다들 이게 실갱이가 일어나는 거고.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한 2010년 뭐 요 전후에 그 교육청에 따라서 이 교육감의 좌파냐 우파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이 좌파 교육감이 됐을 때는 이 등교 시간 늦추자. 아이들을 자연스러운 시간에 일어나게 하자 해서 9시로 늦췄었어요. 근데 그러면 또 엄마들이 난리가 날걸요? 엄마들은 왜냐면 얘를 빨리 보내고 맞아요. 뭐 출근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학교 선생님들도 자기 아이를 유치원을 보내고 가야 되고 그러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진짜 문제가 되긴 문제가 되는데, 애들은
뭐 30분, 1시간이라도 더 자면 아침에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부분은 1교시엔 다 잔대요. 고등학교 물어보면. 제 기억에 저도 잤습니다. 네. 그래서 근래는 또 근데 실제로 수능이 8시에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 교육감이 바뀌면 한 8시로 땡기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험 시간 뭐 그런 거에 따라서 그것도 다 좌우되는데 저는 그 뭐지 기면증 갑자기 네. 잠드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청소년기에 좀 흔히 있는 그런 질환인가요? 네, 사실 이제 그 유튜브니 TV니 이런 데서 이런 질환에 대한 정보가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기면증 아니냐고 아이들 데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기면증은 이제 대표적으로 청소년기에 시작해서 잠이 쏟아져서 정말 뭐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잠에 빠지고 이런 병이니까 그것들이 이제 예전에는 정말 게으르다, 정신력이 없다. 너는 왜 내 말 안 듣고 있냐? 네. 너 왜 집중력이 떨어지냐? 그런 이렇게 식으로 되는 거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사실은 이제 병이었고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되니까 그런 병원을 찾아오시는 건 좋긴 좋아요. 근데 실제로는 기면증은 희귀병이에요. 그래서 희귀하면은 몇 명 중에 한 명? 뭐 한 3,000명 중에 1명 정도? 아, 뭐 이 정도니까. 근데 잠을 많이 자서 문제가 되는 아이들은 한 3명에 1명이거든요. 그 나이 그쵸. 때. 그러니까 그렇게 오는 아이들의 1,000명에 1명 정도가 이제 기면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수면 부족이고요. 우리 아들 중학교 때도 보면은 한 학년에 한 300명도 안 됐나? 하여튼 뭐 전교생이 하여튼 뭐 1000명이 안 됐는데 네. 그 중에서 맨날 자는 애들, 1교시 때 자는 애들은 태반이지만 네. 기면증은 한 학교 3개, 4개 합쳐야 겨우 한 명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기면증으로 뭐 오히려 약간 잘못 진단이 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결국은 잠이 부족한데 기면증이라고 오해받아서 각성제를 먹게 되는 약간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는 거고 기면증은 치료하는 게 그렇게 각성시키는 약을 먹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조금 나아지는 경우도 나아지는. 있고 낮잠을 자주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 쪼개고 쉬는 시간에 이렇게 잠깐씩 자주는 게 또 중요합니다. 성인들도 낮잠을 자는 게 좀 밤에 숙면을 취하는 데 있어서 좋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낮잠을 굉장히 낮잠 자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재충전을 하는 거죠 중간에. 굳이 막 졸린데 막 커피 마시고 막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것보다는 잠깐씩 자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문화적인 것도 큰 것 같아요. 직장에서 잠깐 이렇게 막 자고 있고 그러면 그걸 안 좋아하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낮잠을 좀 추천하는 사회가 시에스타를 네. 한국에도 시에스타를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다만 낮잠을 막 1시간, 2시간 이렇게 자면 밤잠에 오히려 해가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얼마 정도? 추천하는 건 한 30분 이내 잠영종 틀어놓고 이렇게 해서 딱 재충전만 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다행히 병원에 있으니까 병원에 이제 병실 같은데 누워가지고 점심시간에 한 30분 자는데 그게 아주 좋은 습관이네요. 그러면서 네. 네, 그래서 부모님이 학생들, 청소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잠이 부족해서 그렇죠. 그러면 5시간 자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도 다른 아이들도 다 그런데요 애들 다 하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4시간, 5시간 자는 아이들이 정말 그럼 낮에 다 깨어 있을까? 낮에 그 공부하는 시간에 다 집중이 될까?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아이가 잔다고 생각하고 있는 시간에도 아이는 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방에 혼자 들어가서 그 한 1시쯤 이렇게 그 도서관, 독서실 갔다가 돌아와서 바로 자지 않아요. 뭐 카톡하고 게임하고 그게 아이들한테는 자기의 또 휴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면 정말 뭐 4시간 안 자고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런 청소년들, 뭐 부모님들은 애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예. 사실은 낮에 너무 피곤한 아이들은 밤에 조금 공부를 덜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물론 뭐 이게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귀가해서 뭐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은 점검하는 게 필요하고 아이 자체도 그래서 내가 잠을 조금 늘려서 집중한 시간을 낮에 늘려야 되겠다 이런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을 자면은 좀 미련하다. 그 잠을 자는 시간이 좀 낭비다. 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니까 내가 잠을 줄여서 뭘 해도 해야 되겠다. 근데 눈만 사실 뜨고 있지. 사실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뭘 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런 시간을 많이 줄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서 이제 중년이 될 건데 이제 뭐 성인이 될 건데 제가 사연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40대 중반입니다. 처음에는 일 때문에 낮밤이 바뀌어서 일을 하고 뭐 절대적으로 수면 시간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하루 종일 졸리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쌩쌩해집니다. 막상 밤에 누워서 자려고 하면은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렇게 바쁘던 일은 마무리되고 이제는 정상적으로 자도 되는데 수면 패턴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분명히 거실에서 TV 볼 때는 졸려가지고 방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누우면 또 다시 쌩쌩해지고. 이 얘기는 사실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랑 똑같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러신 분들이 선생님 그 수면 센터를 많이 오게 되겠네요. 네, 사실 뭐 이건 뭐 병이라기보다는 너무 흔한 이야기들이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어떻게 올빼미형이에요? 아니면은 얼리버드인가요? 예전에는 올빼미 형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한 12시 전후로 11시, 12시면 자고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예전에는 5시 반이면 눈이 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7시 뭐 그런 정도? 그러니까 훨씬 더 이게 수면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예. 우리 원장님은 굉장히 적게 자도 막 활기찬 사람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얼리버드라는 말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어. 저도 싫어요. 그래서 나도 그래서 성공을 못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저는 굉장히 잠을 많이 자야만 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사람마다 되게 패턴이 달라요. 근데 아마 이분도 제가 사실 그 전에 좀 물어봤는데 원래 약간 올빼미 스타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또 영향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마다 다른 수면 패턴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그냥 내가 가진 패턴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뭐 주부거나 직장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만나려면은 정말 나의 수면 패턴, 그 타고난 수면 패턴만 고집하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일 때문에 이렇게 마감이 있다. 그런 밤을 새야 어려움이 된다. 생기기도 뭐 그렇죠. 하고요. 근데 이런 일이 끝나고 나도 이제 그때 그 뭐 긴장감, 내가 잠을 못 잤었다. 이런 불안감들이 유지되면서 이제 만성 불면증으로 고착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아기 엄마가 이제 아기 낳고 애가 맨날 우니까 저녁에 잠을 못 잤던 게 이제 애가 컸는데도 계속 그렇게.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고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흔한 일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긴장을 푸는 게 중요해요. 잠이라는 것도 사람들 관계랑 똑같이 뭐 막 갈망하고 집착하면은 더 멀리 떠나요. 그래서 그냥 뭐 그냥 잠이 안 오면 말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편하고요. 그 다음에 잠이 안 오면 그냥 잠자리를 안 들어가고 밤샐 각오로 그렇게 하면 그 다음 날은 조금 피곤하겠지만 대신 이제 그 다음에는 피곤해서 잠이 덜 자는. 그러니까 약간 잠을 자려고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네. 잠은 멀어지고 네. 그다음에 그냥 내가 걔를 버려버리면 맞아요. 오히려 잠이 오고. 밀당을 잘해야 됩니다. 이 잠도. 네, 그래서 약간 잠자리에 들기 전에 편안한 환경을 만들고 뭐 걱정거리를 떨쳐버리고 이러한 준비는 필요하지만 자려고 어제 내가 못 잤으니까 오늘은 일찍 자야지 하고 잠자리 침대에 막 9시부터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이제 모든 자극을 없애겠죠. 그러면 오히려 조용하고 껌껌한 상태에서 더 걱정거리는 몰려옵니다. 하나씩 네. 걱정 1, 걱정 2.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잠을 잘 것인가 못 잘 것인가가 이제 걱정이에요. 그러면서 피곤하지만 점점 긴장도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쿵쾅쿵쾅. 이래서 이제 잠은 더 날아가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피하다 보면 의외로 이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잠자리에는 잠이 올 때만 간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이렇게 침대랑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붙어 있거나 그런 네.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딱 안 졸리면 일어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내가 이제 못 잤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자려고 계속 아침에 이렇게 민기적 거리는 것보다는 에이 하고 그냥 일어나서 그냥 뭔가를 해버리는 것이 그게 그래서 그
잠자리에 있는 시간을 줄인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게 의외로 효과가 침대에서는 높습니다. 잠만 자는 거고 네. 거기서 민기적거리거나 누워서 뭐 딴짓을 하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하는 네. 거를 다 없애버리는 게 좋다는 네. 거죠. 그렇고 이제 낮에 대신에 이제 막 활동을 많이 해서 이제 감을 피로를 좀 올리- 쌓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늦게까지 운동을 하면 또 잠이 또 안 온다고 그러던데. 네. 선생님. 긴장도 이게 뛰고 하는 것이 우리 아드레날린을 증가시키잖아요. 음. 그것이 그 아드레날린이 걱정에서 나오는 아드레날린하고 사실 비슷하기 때문에 아, 그게 구분이 안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잠이 안 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몸을 움직여서 피로 쌓는 건 중요하니까 대개는 이제 뭐 너무 늦지 않은 시간 그 정도까지 운동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전에는 퇴근하고 나서 8시, 9시 그 시간에 PT를 하고 네. 그러면 피곤하면 자겠지? 그랬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거보다는 아침에 좀 활동을 하고 그렇게 그렇거나 하는 뭐 게 오후 늦게나, 오후 늦게나. 네, 아. 뭐 저녁 먹고 조금 뒤. 음. 그리고 만약 늦게 한다면 뭐 요가, 필라테스 이런 아, 이제 약간 릴렉스하는 이완시키는 거? 네 아. 그런 운동이 더 추천됩니다. 아, 저녁 때는 요가나 필라테스 어쨌든 이게 좀 긴장을 완화시키는 운동하지 네. 너무 이렇게 세게 뛰고, 네. 격렬한 그런 운동은 안 좋겠군요. 그리고 전에보다 이렇게 저기 잠이 한 40대 들면서 조금 얕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긴 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늦게 잠든 것도 아니고 아침에 일찍 깬 건 아닌데 뭔가 이렇게 숙면을 안 한 듯한 그런 거? 그거는 왜 그런가요, 선생님? 사실은 나이가 가장 아, 중요한 알겠습니다. 요인이고요. 네.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친구도 그렇다. 네, 그거를 약간은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스트레스, 걱정거리. 만약에 갑자기 수면이 얕아졌다면 그게 되게 큰 요인이에요. 네. 누가 나의 걱정거리인가를 한번 찾아보고 그걸 없애버려야 그렇죠. 되겠습니다. 어릴 때랑은 어. 우리가 뭐 그 정도가 다르잖아요. 생각도 많고 해결해야 될 것도 많고. 가족에 대한 스트레스, 일에 대한 네. 스트레스, 나라 걱정, 모든 걸 걱정하고 그렇게 되기는 하겠어요. 저도 이게 모든 것을 막 갱년기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서운하더라고요. 맞아요. 다 나이 그러면은 선생님은 저에게 뭘 해주실까요?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보면 뭐 꼭 나이가 아니라 이 갱년기라는 거는 사실 내가 모든 걱정거리를 어깨에 얻는 때잖아요. 뭐 그래서 그렇기도 합니다. 뭐 꼭 신체가 늙어서가 아니고요. 다들 알고 있는 건데 잠자리에 누워서 핸드폰 하지 말아라. 핸드폰 하지 말아라. 그런데 누워서 잠이 안 오면 사실 할 게 그 쇼츠 보고 릴스 보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스마트폰 때문에 뭐 블루라이트 때문에 진짜 불면증이 많고 수면 장애가 많이 생기죠, 선생님. 네, 요즘 시대의 이제 문제는 그게 제일 크고요. 사실 젊은 어린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르신들도 요즘은 다 이 스마트폰 그리고 되게 이제 유튜브 많이 보시는데 이게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화내시고, 네. 흥분하시고. 사실은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뭔가 나를 가장 편한 상태, 걱정거리를 없애는 게 중요한데, 이 유튜브 보다가 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너무 재밌는 걸 보면은 계속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잠을 안 자게 되는 문제가 있고, 예전에 이제 TV 시절하고 다른 게 접근성이 훨씬 좋은 거죠. 텔레비전은 마루에서 보다가 이제 졸리면 들어가는데, 그리고 막 삐 이렇게 나오고. 네. 근데 이거는 내가 누워서도 볼 수 있고, 자극도 내가 좋아하는 걸 계속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고요. 근데 또 반면 뭐 ASMR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 저의 잘 자는 꿀팁은 선생님이 잘 자는 꿀팁은 뭔가요, 선생님? 저는 영어 공부하는 유튜브를 트는 거예요. 재미없는 책 보는 거 맞아요. 같군요. 그게 어릴 때 학생 때 졸립잖아요. 뭘 배우면 졸립잖아요. 더 좋은 거는 잠이 안 오면 배운다는 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들으면서 막 자야 된다는 강박도 없어지고 뭐 안 자면 내가 배우는 거지. 근데 듣다가 졸리면 또 잘 잘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런 유튜브나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내가 가장 자기의 좋은 컨텐츠가 있겠죠. 컨텐츠를 그렇게 이용한다면 또 꼭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 그러면 그 영어 그 공부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계시나요? 아니면 그냥 옆에다 그냥 맞아요. 두고 멀리서? 중요한 얘기인데 시각 자극은 잠을
무조건 방해하신다고 보면 돼요. 아. 왜냐면 아까 말한 블루라이트 이게 우리의 그 일주기 리듬 하루에 자고 깨는 각성에 가장 중요한 큐가 되는 게 빛이거든요. 낮에는 빛을 많이 받고 저녁 시간은 빛이 적어지는 그게 우리의 24시간 자고 깨고 주기를 굉장히 중요한데 보는 시각 자극은 이제 잠을 깨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는데 도움이 되려면 그냥 청각 자극만 있는 게 따분한 청각 자극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틀어놓고 그냥 옆에다가 엎어놓고 네. 빛은 안 나오게. 오늘 저녁에 해보셔야겠다. 네. 선생님, 아까 처음에 제가 어제 뭐 연예인 꿈도 꾸고, 뭐 이제 항상 제가 걱정거리가 있을 때 꾸는 꿈 중에 하나가 다시 레지던트 때로 돌아가서 뭔가 실수하는 꿈 뭐 이런 걸 꾸거든요. 네. 이런 꿈은 왜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도 이렇게 꿈 수면이 있고, 그러니까 잠에도 꿈 잠이 네. 있고, 꿈을 안 꾸는 잠이 있고, 뭐 이렇게 나누기는 하는데, 꿈은 왜 꾸는 걸까요? 사실은 꿈은 뭐 프로이드부터 굉장히 우리의 관심거리잖아요. 근데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뭔가는 목적이 있을 텐데요. 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복하는 동안이고요. 그 다음에 뭔가 기억력을 더 강하게 하고 그다음에 뇌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굉장히 그런 순기능이 잠을 있는 시간이에요. 자는 동안에 뇌 노폐물이 제거가 돼요? 맞아요.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그게 되게 이슈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불면증이 있으면 치매가 생긴다? 근데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한참 그때는 내가 잠을 못 자는데 그러면 치매 생길까 봐 걱정이다. 그래서 오는 그 걱정도 사실은 문제였어요. 또 걱정이 돼서 또 맞아요. 잠을 못 주무시겠군요. 잠이 적어지는 게 사실 당연한데 그랬고 근데 그건 하나의 이제 썰이고요. 근데 잠을 잘 자면은 좋기는 좋죠. 네. 꿈을 꾸는 거는 잠이 얕은 건가요? 깊은 네.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회복하는 수면은 깊은 수면이에요. 깊은 수면. 네, 이제 서파 수면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때는 뇌와 몸이 다 이완되는 시기고요. 처지는. 네. 근데 꿈을 주로 꾸는 수면은 이제 렘 수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는 몸은 처져 있는데 뇌는 좀 각성되어 있는 굉장히 독특한 수면이에요. 그러면 밤에 자면서 계속 렘 수면만 꾸나요? 뭐 서파 수면만 하면 아니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보통 한 90분 주기로 얕은 수면에서 깊은 수면이 되었다가 잠깐 꿈을 꿨다가 다시 깊은 수면을 했다가 이런 것이 이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 렘 수면, 꿈꾸는 수면은 이제 왜 있는가? 사실 이상하긴 한데 이제 그거 자체도 뭔가 내가 낮에 습득한 것을 배우고 이러한 기능이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무엇을 배워서 그런 꿈을 꿨을까? 물론 이제 뭐 점술가들이나 그런다는 사람들 네. 뭐 예지몽도 하고 뭐 이제 저기 죽은 아버지가 나오셨다 뭐 막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꿈 꾸는 동안에는 내가 약간 깨 있는 그런 각성 맞아요. 상태인 거군요. 근데 왜 꿈을 꾸면서 왜 크게 잠꼬대 하는 사람, 그러니까 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크게 정말 옆에 사람이 들릴 정도로 잠꼬대를 하기도 하고 막 움직임도 있고 뭐 다리를 찬다든지 뭐 팔을 뭐 뻗는다든지 네. 그렇게 막 행동까지 나타나는 거는 아까 선생님은 렘 수면에는 몸은 이완되어 있지만 정신이 약간 뇌가 살아있다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몸도 막 살아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거는 약간 병적인 상태예요. 그건 병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 방송에도 렘 수면 행동 장애라고 해서 렘 수면의 행동 장애. 네. 그게 이제 유명해하고 그게 이제 파킨슨병이랑 관련된다고 해서 선생님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밤에 렘 수면 행동 장애 아까 제가 여쭤본 뭐 움직이고 잠꼬대 하는 거랑 파킨슨이랑 관련이 있다. 네. 그 조금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그래서 약간 뭐 말로 잠꼬대하고 이런 거는 정상적이에요. 근데 굉장히 막 소리치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는 뭐 이렇게 몸의 동작이 약간 움찔움찔하는 정도는 정상이고요. 막 걷어차고 때리고 이런 것이 있는 거는 사실은 병적인 상태예요. 그리고 그게 왜 파킨슨이랑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보통은 한 60대 이상에서 생겨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술 드시고 뭐 좀 하고 이런 거는 상관없고. 네, 그러고 많은 거고요. 이제 고령층에서 생기는 것들은 뇌 퇴행하고 사실은 관련이 됩니다.
그,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치매랑 관련 있다 이런 얘기도 듣고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주로 이제 파킨슨병이고요. 파킨슨병은 뭐 인지 기능보다는 이제 움직임이 조금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관련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해 오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그렇게 설명드려요. 이게 그런 렘수면 행동장애, 잠꼬대가 나타나고 나서 한 10년, 20년 정도 뒤에 이제 파킨슨 나타날 확률이 높은 거고요. 그게 뭐 하고 나서는 뭐 한 6개월, 네. 1년 만에 나타나는 건 아니군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멀쩡한데 잠꼬대만 있는 분들이 내가 그럼 나중에 파킨슨 걸릴까 봐 걱정하시는데 그렇지 뭐 꼭 그럴 필요는 없고 또 파킨슨병이 약이 좋아요. 그래서 뭐 한 5년, 10년 정도는 아무 문제 없이 또 지내시고 그러니까 뭐 이 렘수면 행동장애가 나타나는 것도 뭐 한 60대, 70대 거기서 또 파킨슨 뭐 한 10년 다시 치료하고 그러면 그 나이대가 되면은 원래 파킨슨 치매 뭐 잘 생기는 나이기 때문에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파킨슨, 치매, 알츠하이머 그런 거는 이제 네. 암과는 또 달리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 거고 이제 그런 가능성이 조금만 있다라고 생각해도 막 겁이 나고 그러는 거는 사실인 것 같네요, 선생님. 네, 제 생각에는 이제 그때쯤 되면은 좋은 파킨슨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렘수면 행동장애 있는 분들이 파킨슨으로 이행하는 걸 막는 치료 같은 게 지금은 없으니까 걱정하시는 게 좀 오히려 안타깝고요. 나중에는 좋은 치료 나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오다 말았는데 네. 불면증하고 치매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노폐물이 자는 동안 노폐물이 없어지고 그러면 안 자면 뭐 불면증이 있으면 노폐물이 쌓이면 네. 내 뇌가 좀 건강하지 않게 되는 건가요, 선생님? 예, 뭐 약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두 가지인데 불면증이 치매와 관련이 있다. 또 그 수면제가 치매와 관련이 있다.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면제를 네. 먹었는데 그게 치매랑 관련이 있다고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도와주세요. 뭐 어쩌라는 거죠?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고 예를 들어 막 너무 일부러 잠을 줄이고 그것은 나중에 건강을 위해 좋지 않다. 네.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냥 자연적으로 잠이 줄어서 안 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걸 잠을 적게 자서 내가 치매에 걸릴까 봐 수면제를 드신다면 또 오히려 역설적으로 치매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또한 이제 잠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분들이 수면제를 저희가 처방하면 이거 먹으면 저 나중에 치매 생기고 의존하고 그런 거 아닐까요? 또 그것도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연구들은 치매가 있는 분들이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처방받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전후 관계가 확실치 않은 연구들이 많아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단시간 문제가 될 때 수면제 처방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면제를 먹었을 때 항상 걱정하는 게 이거를 내가 끊었을 때 그러니까 의존성에 관한 네. 그런 거 그게 제일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네. 확실히 뭐 전날은 약을 먹고 자고 그 다음 날은 약을 안 먹으면은 약을 못 자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아는 정신과 선생님 물어봤더니 너 전날 잘 잤으니까 그 다음 날 못 자는 거 아니야? 뭐 당연한 거지. 네가 졸릴 만큼 피곤하진 않잖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그 수면제 의존성은 어느 정도로 보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어떤 급성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예를 들어 굉장히 갑작스러운 스트레스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부터 잠이 안 온다든지, 이럴 때 잠깐 단기로 수면제 쓰는 건 괜찮고, 그러다가 이제 근데 심리적인 의존성이 생길 수 있어요. 심리적인 네. 내가 이 약을 없으면 못 네. 잘 거다 하는 거. 그래서 근데 확 끊는 것보다는 이제 뭐 반알, 한 알 먹던 거 반알 이렇게 하고 아니면 집에 수면제를 두고 있는 것만 해도 마음이 편해서 괜찮은 경우가 있어요. 약을 안 손 뻗는 먹어도. 것에 저게 있으니까 네. 그게 좀 안심이 되는. 네. 그래서 뭐 약간 처방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잠 오면은 수면제 끊고. 그래서 끊을 수 있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뭐 또는 뭐 약간 의존성 있는 수면제 대신에 약간 약하고 자연스러운 수면 보조제 같은 걸로 조금 바꾼 다음에 이제 완전히 끊는다든지요. 왜 약간 졸리게 하는 약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감기약 같은 거 항히스타민세도 졸리게 하는 그런 약들 같은 것도
전에 보면 이제 의사 엄마들끼리 네. 애 데리고 어디 비행기 타면 일단 항히스타민 좀 먹이면 애가 자더라 안 울더라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네. 성인들한테도 그런 약을 쓸 수가 있을까요? 네, 네. 약한 불면증에는. 보통 이제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거는 항히스타민 계열이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이제 뭐 외국에 가면 멜라토닌 같은 거 그런 거 살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들로 아주 가끔 하는 경우에는 괜찮고요. 근데 만성불면증에 대해서는 항히스타민 같은 경우는 거의 추천되지 효과가, 않고 효과가 없죠. 그다음에 이제 뭐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자기 전에 뭐 그 안정 수면제를 먹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항우울제를 낮에 먹는 것이 밤에 잘 자는 데도 도움이 되고 아, 대신에 또 의존성은 없고 그렇게 해결하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보면은 수면제를 먹는 거는 내가 좀 그렇고 술 한 잔 먹으면 내가 잘 자더라. 아, 그래서 네. 이제 술을 한 잔 먹고 자기도 하잖아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위스키 한 잔, 와인 한 잔, 그건 어떨까요, 선생님? 굉장히 많아요. 처방 없이 할 수 있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사실 술은 긴장을 풀어서 잠을 유도하는 것에는 도움이 되는데요. 이게 술 기운 떨어질 때 굉장히 술 기운이 빨리 떨어져요. 내가 한 7시까지 자고 싶으면 그때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한 새벽녘 되면은 오히려 리바운드로 잠이 더 확 깨요. 많이들 그래서 제가 술 경험하셨을 마시고 거예요. 새벽 4시에 깨는 거군요. 네. 그래서 잠자는 용도로는 이제 추천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의존성을 수면제보다 더 의존성이 있어서 네, 추천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잠이 안 오면 우리 엄마가 그래 렌즈에 우유 데펴 먹어라. 그래서 뭔가 네. 따뜻한 거를 뭘 먹으면은 좀 잘 잔다고 그랬는데 따뜻한 우유? 이게 신경과 선생님한테 산부인과 전문의가 물어보기는 좀 창피하지만 그건 도움이 될까요? 네, 뭐 일단 체온을 적당한 온도로 한다. 그다음에 배고프지 않게 한다. 이런 것도 아.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성분, 뭐 멜라토닌이 좀 들어 있다든지 그래서 뭐 우유, 체리, 뭐 상추 이런 민간 요법들이 아. 네, 있긴 한데요. 해보시면 알 거예요. 아주 효과 있진 않아요. 네. 그 건강식품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네. 이제 좀 지나고 나면은 이 별로 효과가 없구나. 네. 그럼 그쵸. 어쨌든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포만감이 있으면 또 소화가 안 되면 또 잠이 안 오고. 그래서 뭐 락티움도 있고 요즘 뭐 가바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그다지 이렇게 도움은 안 되죠. 건강식품 전문 회사들이 저희를 아주 싫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진짜 요즘에 얼마나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정말 홈쇼핑이건 뭐 텔레비전이건 그런 맞아요. 데서 수면 베개, 뭐 수면 매트리스, 뭐 수면 유도하는 약, 건강식품 그런 게 정말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보면 이제 그 웨어러블 기기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일부러 수면용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 이제 그 스마트워치에 보면 이렇게 수면 기능, 내가 잘 잤는지 못 잤는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정확한가요, 선생님? 사실 수면의 질이라는 거는 수면은 이제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뇌파를 측정하는 것이 이제 가장 정확한 거예요. 네. 근데 뭐 집에서 매일매일 뇌파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는 주로 맥박을 이용해요. 네, 하고 그다음에 자세. 이게 예를 들어서 깊은 잠을 자면은 이제 긴장도가 떨어지니까 맥박도 좀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 그다음에 깨면 맥박도 올라가고 몸을 움직이니까 이제 그걸로 측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도 한 8, 90% 정도 정확성이 있다. 이 정도 보고요. 근데 이제 뒤척이면서 이 맥박 근처에서 이 센서가 어긋나잖아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되니까 난 잘 잔 것 같은데 얘가 못 잤다고 얘기하네?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남편이 매일 그러거든요. 보면은 내가 보기에는 네. 너무 잘 자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막 확인하더니 내가 어제 못 자서 무슨 소리야. 내가 보기에 애기처럼 잘 잤어. 근데 네. 그런 게 이제 움직이거나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런 게 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링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정확하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거 차고 있는 거는 잘 때도 차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뭐 수면 요무나 레이더 뭐 이런 각종 이제 수면 측정하는 도구들이 있는데 뭐 약간의 한계는 있고 그래도 뭐 근데 그래도 신통합니다. 거기서 내가 계속 잘 못 잔다거나 그러면
그럴 때는 뭐 수면 클리닉을 찾아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이제 뇌파 같은 네. 것까지 다 포함된 뭐 수면 다원 검사 뭐 그런 검사를 한번 받아보면 되겠네요. 네, 네. 오늘 잠에 대한 궁금증 속 시원하게 풀어진 것 같은데요. 선생님, 꿀잠을 위한 뭐 꿀팁 뭐 하나 있으면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자려고 애쓰지 않아야 돼요. 자려고 애쓰지 마세요. 네. 그리고 그래서 잠자리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누워 있는 시간을 이제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낮에 이제 햇빛을 많이 보고 이제 그 뇌도 몸도 많이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몸의 규칙성을 줘야 돼요. 낮에는 활동한다. 해가 떨어지면 좀 이제 조용히 있다. 이렇게 내 몸의 규칙성을 조금 더 증강시키면은 이제 잠을 더 자기가 쉽습니다. 네, 오늘 이서영 선생님이 건강한 수면을 위한 10계명을 알려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캡처하시고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내가 잠을 잘 못 잔다? 그럼 이런 거를 하나씩 지켜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병원 이서영 선생님 모시고 잠을 잘 자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아이유의 밤편지 그거 아시죠? 거기 보면은 마지막에 좋은 꿈 꾸길 바라요. 저는 모든 닥터스 인사이트 여러분들이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